계곡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죠. 그건 이 산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산 기운이 강하니까 용암이 밀었는데 이 산이 견고하니까 안 밀려가니까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 방향이 틀면서 일차 강한 에너지가 여기 와서 더 이상 안 밀리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이 바위가. 그래서 칼날 바위가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방향도 왜 이렇게 서 있냐? 저쪽에서 이렇게 밀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밀었는데 이 산이 워낙 견고하니까 안 밀릴 거 아니야. 척척척 쌓인 거야, 용암이. 쌓이면서 굳으면서 이 바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 거예요. 예? 이제 방향을 틀 때.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이쪽 기운이 강해야만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 기운이 약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산 모양만 봐도 지금 이 터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터가 강할 때 받아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바꾼 것만 봐도 저 산이 약하고 이 산이 강하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나 오행 공부를 하면, 자, 봐봐. 간목을 우리가 이런 소나무라 그러죠? 을목을 이런 나무라 그러지. 그러죠? 그래서 이 그늘 밑에서도 이 을목이 살잖아요. 자기 역할을 하고 살죠? 그런데 이 소나무 때문에 이렇게 높이 크지는 못하지. 그지? 이게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 자생력이 좋아서 을목은 이 그늘 밑에서 사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주에 병화가 있고 을목이 간목이 있을 때는 등나개갑이라 그래. 네, 등나개갑이란 말은 을목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을 때, 네, 병정화가 있을 때, 사주에 병정화가 없고 을목이 간목을 만났다. 그러면 이것은 그늘에 크지를 못하는 거야.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을목인데 옆에 간목이 있어. 근데 사주에 병정화가 없어. 그러면 나는 항상 주변의 친구에 의해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크게 발전을 못하는 거지. 병화가 꼭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간목이 나한테 도움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그늘에 가려서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대가는 얻을 수 있어도 크게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태양빛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나무들은 찌질하게 연약하게 큰다고. 바닥에서. 근데 지금 이 태양이 비치니까 그늘이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보이죠? 네. 아주 크진 않아도 이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만약에 이 태양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 비가 계속 오고, 그럼 이건 시들시들해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을목일주들은 이제 옆에 간목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는데, 병정화가 있을 때 등나개갑 작용을 하고, 이 을목은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칡넝쿨처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칡넝쿨이 아니라도 자기 역할하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일기가 막 너무너무 막 비가 오고, 보세요. 너무너무 비가 오고 태양빛이 안 비춰준다면 이 밑에 나무들은 이 그늘에 가려서 정말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옆에 간목이 있어도 어떤 사주는 그게 긍정작용을 하고, 어떤 사주는 내가 그 나무에 치이는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오행의 원리는 자연 조화이기 때문에 꼭 오행이 있는 게 좋은 것이다. 오행이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도 나머지 오행이 채워주기 때문이야. 그래, 나한테 극을 하는 기운이 있어도 나를 받쳐주는 기운 때문에 자생력이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오행을 갖추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행을 그럼 못 갖추면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오행을 못 갖췄어도 이런 원리가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귀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원리가 안 맞아 떨어질 때 격이 낮다고 하는 거야. 이제 격이 낮다는 말은 못 갖추고 좀 이렇게 우리가 상중하로 나누면 이 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갖출 때는 중의 인생, 상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차이로 격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격을 오행을 다 못 갖췄어도 격을 이루면 우리가 격조가 있다. 사람이 품위가 있다. 이 사람은 오행을 못 갖췄어도 큰 인물이 될 사주다. 그럼 오행을 못 갖춰다 해서 다 큰 인물이 못 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바로 이 격이 맞아 떨어지면 큰 인물이 되는 거고, 오행을 못 갖췄어도 이 격에서 벗어나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오행을 일단은 갖추는 게 좋고, 갖추더라도 격조가 있지 갖춰야 되고, 또 오행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격이 딱 맞아 떨어지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간목이 있고 누가 을목이야. 근데 옆에 간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있어. 그러면 태양이 있으면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러니까 간목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을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간목이 있고 이제 옆에 그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으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수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수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태어난 나무들은 수가 없어도 태양과 옆에 간목이 있으면 힘을 써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물이 하나도 없고 옆에 간목만 있어, 태양만 있고, 그러면 또 이 을목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수가 오행이 꼭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여름에 태어났다면 수가 꼭 있어야 좋은 거고, 봄에 태어났다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오행을 갖추어도 되고 또 못 갖추더라도 힘을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 공부를 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해줬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그 자연의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맨날 오행 상생 상극에 얽매여 가지고 아주 밑바닥 공부를 한다는 얘기라. 우리는 극이 생이란 말이 있어요. 역학 용어에는 없지만 옛날 고서에는 있어. 극이 생이란 말은 극한 것처럼 보이는데 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세요. 물과 불은 극이죠. 근데 우리가 수기운이 강할 때 불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잖아. 그리고 목과 금은 극이지. 근데 이 소나무만 덜렁 서 있으면 멋이 있나? 여기에 바위가 쫙 있으면 더 멋있지. 그리고 바위 속에도 소나무가 뿌리를 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다고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연의 조화가 극이 있을 때 오히려 조화가 이루어지고 상생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차원 논리로 극이 나쁘다, 이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극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룰 때는 상생작용을 할 수 있고, 그게 어우러지는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조화작용을 해서 오히려 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상생인가 극인가, 자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행이 무조건 충하면 나쁘고 무조건 극하면 나쁘다,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1차원 공부를 하는 건 아주 쉬워요. 책만 보면 돼. 인터넷 들어가도 충분히 1차원적인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고질량의 공부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사주 공부시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주라는 건 이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 제대로 오행을 풀 수 있다는 뜻이라. 자연을 모르면 금하고 목은 무지근 극이네,
나쁘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소나무 심어놓고 돌을 놓든가요, 안 놓든가요? 놓지요? 네. 근데 이렇게 돌을 놓으니까 더 멋있잖아. 네. 바로 근데 어떻게 그 길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이걸 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시각으로 이 오행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